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후회 없이 그들을 배웅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슬픔에 잠긴 채 허둥대지 않고 소중한 사람을 위한 품격 있는 배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상조 방식의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렵고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던 상조라는 주제를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필연적인 순간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죽음은 여전히 무겁고 피하고 싶은 주제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이별의 순간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고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면서 감당해야 할 혼란과 후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장례 절차를 대신 맡아 진행해주는 상조 서비스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친인척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이웃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장례 문화 역시 변화하여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기리면서도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문적인 손길이 절실해졌죠. 상조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탄생했으며 장례식장 섭외부터 염습, 입관, 발인, 화장 또는 매장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상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젊은데 굳이 상조를 미리 준비해야 할까? 돈만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못 받으면 어쩌지? 불길한 이야기를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 와 같은 생각들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상조를 단순히 죽음에 대한 보험으로만 인식하거나 혹은 상조회사 폐업 등의 부정적인 뉴스들을 접하면서 형성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함께 상조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정보 부족이 겹쳐지면서 많은 분들이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외면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삶의 필연적인 과정이며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이들의 슬픔과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조는 단순히 장례 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넘어 유가족이 온전히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고인의 마지막 품격을 지켜주는 의미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를 현명하게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상조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조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민되는 지점은 아마도 미리 돈을 내고 가입하는 선불제와 사건 발생 후 필요한 만큼만 지불하는 후불제 중 어떤 방식이 우리 가족에게 더 유리할지 결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구조와 장단점, 그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먼저 선불제 상조가 가진 미리 준비하는 마음의 명암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아마도 선불제 상조와 후불제 상조 중 어떤 방식이 우리에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점일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불제 상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가져 다주는 안도감과 함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자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선불제 상조는 말 그대로 장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해진 금액을 매달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새로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차곡차곡 적금을 붓듯이 미래에 발생할 장례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계약을 맺어두면
나중에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장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선불제 상조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물가 상승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입니다. 오늘 계약한 가격으로 10년 뒤, 심지어 20년 뒤에도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큰 장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미리 가입해두면 미래의 장래 비용 부담을 현재의 가격으로 고정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사둔 물건의 가치가 나중에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둘째로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장례 절차와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선불제 상조에 가입해두면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유가족은 오롯이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는 슬픔 속에서 이처럼 실질적인 대비가 주는 위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일 겁니다. 셋째, 서비스 품질의 보장입니다. 미리 계약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장래 발생 시 급하게 업체를 선정하며 겪을 수 있는 혼란이나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 고인에게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배웅을 해드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셈이죠. 이러한 점들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오는 당혹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불제 상조에는 이러한 장점들만큼 이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상조회사의 폐업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뉴스에서 상조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소비자들의 납입금이 공중분해되는 사례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돈을 부었는데 막상 서비스가 필요할 때 회사가 없어진다면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많은 분들이 이 점 때문에 선불제 상조 가입을 망설이시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선불식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해야 하죠. 이는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소비자가 납입금의 일부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가입 전 회사의 재정건 전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점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일의 연속이죠. 만약 불가피하게 상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경우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으로 인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쉬움을 넘어 손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의 해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자금의 장기 묶임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돈을 당장 다른 투자에 활용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미래의 장래를 준비한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유동성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불제 상조는 미리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정감과 물가 상승 대비라는 경제적 이득이 있지만 동시에 회사의 전성이나 중도 해지 불이익 같은 잠재적인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미리 심어둔 나무가 언젠가 큰 그늘을 제공하지만 그 나무가 잘 자라기까지 꾸준한 관리와 예상치 못한 태풍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면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춰 고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선불제 상조의 양면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셨듯이 미리 준비하는 마음에는 분명한 장점과 함께 고려해야 할 위험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선불제 방식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이 후불제 상조 서비스입니다. 후불제 상조는 선불제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미리 계약하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전혀 없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상조 서비스를 알아보고 계약하여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랍니다.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정비소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후불제 상조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연성에 있습니다. 미리 돈을 묶어두지 않으니 자금 운용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목돈이 묶일 염려 없이 자유롭게 다른 투자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도 유동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날 때 미리 비행기 티켓과 숙소를 전부 예약하는 대신 현지에 가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보는 자유로 운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또한 합리적인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여러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비교하고 우리 가족의 상황과 고인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은 간소한 의뢰를 선호할 수 있고 또 다른 가족은 격식 있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후불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그때 반영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할 때만 서비스를 이용하니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입니다. 하지만 후불제 상조에도 분명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갑작스러운 결정의 압박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는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냉철하게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마치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났을 때 당황해서 어떤 소화기를 써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은 때로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바가지 요금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유가족의 상황을 악용하여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들도 드물지 않게 존재하죠. 평소라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할 일이지만 슬픔 속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또한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서비스 범위의 제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시간대나 특정 장례식장의 경우 급하게 예약하려 해도 이미 마감되어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선택의 폭이 넓다고는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선택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불제 상조를 선택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정보를 탐색해 두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을 만한 상조업체 몇 군데를 알아두고 각 업체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 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미리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시에 당황하지 않도록 일종의 비상계획을 세워두는 셈이죠.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고 싶은 곳과 맛집을 미리 찾아두는 것처럼요. 또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비스 항목 하나하나, 추가 비용 발생 여부, 그리고 해지 규정까지 명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에 포함되는 품목과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으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후불제 상조는 선불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족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자금을 묶어두는 부담 없이 필요할 때 선택하고 지불하는 유연함은 분명 큰 장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의 가능성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비상금을 집에 보관해 두는 것처럼 평소에는 자유롭지만 막상 급하게 쓸 일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결국 선불제와 후불제, 이 두 가지 방식이 가진 각자의 매력과 위험을 모두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은 물론 평소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비추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